안녕하세요. 봄송자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벌써 여름인가 싶기도 한데, 봄과 여름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습도가 그래도 아직은 낮아서, 낮에 그림자에만 있으면, 그늘에만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씨가 참 좋은데, 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힘들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날씨를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봄날 같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4,159억, 기관의 순매수가 3,307억, 상승 종목 비중 81%. 압도적으로 좋았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오늘 좀 시장이 특이했던 게 철강과 화학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화학이 4.1% 올랐고 철강 금속이 3%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랐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랐고 이쪽이 이제 양매수가 강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을 보면 80%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몇 개가 그냥 주도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물론 오른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오른 1% 이상 오른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눈에 띄게 많이 보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화학과 철강금속의 상승률은 돋보인다. 2%대 1%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돋보이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일단 2일 연속 올랐고 그러니까 기간의 수급이 이제 중요할 거로 봤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돌아설 거로 봤었고 기간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따라오냐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투신과 사모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힘을 좀 실어줬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할 거로 봤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가 선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는데 어쨌건 전기전자 쪽은 0.5% 올라서 전반적인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밸류 프레임 관련해서 금융업이나 증권, 보험 관련 주들이 오히려 좀 부진했어요.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게 이번 주는 약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화학 쪽 강했죠. 상승 종목 보면 126개 중에 106개 전반적으로 다 강했다는 얘기예요.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여기 이제 화장품인데 그다음에 여기는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고 철강 쪽도 보면 철강 비출할 거 없이 다 좋았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갖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좀 좋게 봤던 실적이 좋았던 운수장비 쪽은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온 것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화학과 철강이 왜 좋았냐라는 건데 이제 화학, 철강 딱 하면 기억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국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늘어나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야지 분명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지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하나증권 자료를 참조한 건데, 보면은 이 상품 가격 지수 있잖아요. 상품 가격 지수가 이렇게 중국 내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재고는 빠지고 있죠. 재고는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수요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물가 지수를 보면 여기 글로벌 수출 가격 지수가 있죠. 글로벌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수출 지수를 보면 먼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가 인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저가 밀어내기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안 팔렸던 것들을 저가로 밀어내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 중국 내의 PPI 상승률과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를 보면 중국의 PPI는 내부적으로 도매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원래 더 높았단 말이에요, 레벨 자체가. 근데 수출 가격 지수는 덤핑, 밀어내기가 있었으니까 가격 지수가 이걸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수출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건 중국도 수출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중국의 수출이 정상화되면 수출을 위해서 물동량들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도 늘어날 거고 수입을 위한 원자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가운데서 화학과 철강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좋아질 건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자, 그러니까 미국은 CPI가 중요하고 중국은 PPI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한 나라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도매 물가가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은 소매 물가가 중요한데 이 PPI를 수출하는 게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보면 낮은 PPI를 그러니까 낮은 수출 가격으로 낮은 PPI를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낮은 물가 지수를 수출했었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수출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다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제품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 조금 수비를 버텼던 게 최근에 보면 달러 제너럴 같은 미국의 다이소 같은 업체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 테무 그다음에 알리바바 미국에서도 굉장히 열풍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렴하게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이 수출이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버티고 그리고 다른 소매 업체들은 조금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제 전반적인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이 조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1.5%가 올랐어요. 어제 보면 0.4%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 이상 오르면서 역시나 강세를 보였고 하지만 상승 종목 비중은 조금은 좀 코스피보다는 약했다. 80% 이상이었는데 코스닥은 76%를 기록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호가 과연 스무스가 돌아올 거냐라는 거였는데 오늘도 보면 양매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확실히 투신 3호가 양매수가 나오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장이 강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아직은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엄청 좋으면서 가자!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눌렸던 것들은 좀 돌리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이거 좀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MBK 파트너스가 원래는 최대주주고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지금 지나치게 많이 집중 매수한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사전 정보 유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화학 쪽에서는 뭐 반도체 소재 쪽들이 조금 관심 받고 그다음에 엔캠 2차전지 전해액 쪽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투자 맵을 보면 오늘도 전력 설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틀렸는데 아침에 이제 메아리 방송에서 HBM 쪽으로 자금이 가면 유리기판에 쉴 수 있다라고 썼는데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가 굉장히 그죠. 삼성전기 쪽 관련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핫했고 오히려 HBM 쪽은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을 보면 LS 에코에너지가 예전에 어떤 회사냐면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베트남 쪽에서 전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계속해서 LS 전선 최대 주주가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 근데 이제 중간에 LS 전선 아시아가 투자를 위해서 증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장내 매수를 하더라도 관심을 안 뒀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이제 전선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선 굉장히 핫하죠. 전선 관련된 주식으로 같이 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원전선이라든가 강원전선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주인데 좀 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이 실적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13%가 올랐습니다. 요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형주들은 멈추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틀렸는데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제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걸 다 리뷰를 했었는데 블로그 말고 제가 스터디 채널 쪽에 리뷰를 했었는데 효성 TNC가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실제 주가는 아침에는 효성 TNC가 더 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틀렸죠. 그리고 이거는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응급제인가요? 새로운 뭐 제품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20%가 올랐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액토인가 그런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3%대밖에 안 돼요. 이게 정상 경영이 되겠냐고요. 최대 주주가 이런데
아마도 뭐 진짜로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기사 띄우기 해놓고 개미들 고열을 빨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회사를 키워서 내 지분율을 높이고 내 지분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주주와 이익이 상충하지 않고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회사를 키우는 건 3% 지분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회사에서 돈을 빼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빼먹다가 아니고 돈을 빼먹는 게 훨씬 더 최대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주한테 유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경계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안 좋고 주가 빠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인데 유리기판이 뭐 생뚱맞게 갑자기 뭐 삼성전기, LG노텍 뉴스가 나왔어요. 뭐 삼성전기와 LG가 10조 규모의 유리기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죠. 이걸 자세히 두드려 보니까 삼성전기는 4월 11일에 얘기한 거였고 LG노텍은 심지어 3월 주총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재탕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였냐라는 건데 캠트로니스 관련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캠트로니스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삼성전기와 독일의 LPKF 그리고 LPKF 코리아, 캠트로닉스 이 4자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TGV 장비,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피롭티스도 한다고 하는 게 TGV 장비죠. 이게 원래 그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TSV라고 하잖아요. 웨이퍼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넣는 거를. 근데 이거는 TGV, 트루 글라스 비아,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을 뚫는 거예요. 뚫어서 밑에 기판이랑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구리선 넣은 다음에 충전해가지고 구리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두 기판이 정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TGV 장비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캠트로닉스도 10.98%가 올랐고 피롭틱스도 강세를 보였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대주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적 OLED 시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8세대 이제 대면적 시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를 글로벌리 할 수 있는 회사가 캠트로닉스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8.6세대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전장 쪽으로도 늘어날 거고 뭐 맥북이나 이런 쪽으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예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반도체 PR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캠트로닉스는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반등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는 여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내일도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제가 한 4번 정도를 방송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플러스로 할까 말까 뭐 이런 느낌이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금요일까지 제가 할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겠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중에서 이틀은 라이브, 이틀은 녹화 방송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